안녕하세요. 불대TV 블랙데빌입니다. 오늘 컴퓨터 조립하기에 앞서서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이제 부품들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컴퓨터를 샀어요. 이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온 편인데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조립 영상은 이제는 올라와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고르는 영상을 촬영해놨는데 그 파일이 지워져서 새로 촬영한 것이니까 참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조립을 하려면 부품이 총 6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CPU, 메인보드, 메모리, 저장 장치, 케이스, 파워 정도만 있어도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굳이 그래픽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그래픽 목적이라면 용도에 맞게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고르시려면 예산과 컴퓨터 사용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배틀그라운드가 하고 싶은데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다. 이러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한 사양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으로 인터넷과 문서 작업이 목적인데 굳이 고가의 컴퓨터는 필요가 없죠. 예전에 제가 컴퓨터 조립을 의뢰를 몇 번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컴퓨터 한 대 사려고 하는데 견적을 좀 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목적성과 예산을 알아야 컴퓨터 견적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적과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가격이 높을수록 사양은 좋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싼데 성능이 좋을 수는 없는 게 컴퓨터입니다. 제가 현재 구매한 컴퓨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각종 게임이 목적이고 예산은 최대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보통 컴퓨터를 구매하시고자 하면은 다나와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지금 현재 띄워놓은 사이트가 이제 다나와 사이트고, 여기 메인에 들어와 보시면은 컴퓨터 노트북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견적에 들어가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C 주요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들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CPU를 설명드리자면은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CPU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AMD와 인텔이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CPU의 종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AMD와 인텔이 두 개가 있죠. 저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과거에 PC를 여러 번 조립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AMD 제품보다는 이제 인텔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AMD 제품은 아무래도 인텔보다 가성비는 좋습니다. 같은 가격이면은 AMD 제품이 인텔보다 성능이 조금 뛰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에 AMD 제품을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요. 발열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자, 초보자분들께는 그냥 편하게 인텔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텔을 선택해 주세요. CPU 종류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를 보시면은 등급별로 라인업이 되어 있죠. 준중형은 3 시리즈, A4, C 클래스, 중형차는 5 시리즈, A6, E 클래스, 대형차는 7 시리즈부터 A8, S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i 시리즈로 i3, i5, i7, i9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현재 가장 최신형은 9세대입니다. 앞에 이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뒤에 붙은 K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이고, 굳이 일반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K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i 시리즈로 있는데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i5 이상부터는 웬만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i3 정도만 되어도 롤이나 오버워치, 디아블로 정도의 게임은 작동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게임이 아닌 사무 용도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i 시리즈는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죠. 셀러론 G4900, 펜티엄 G5400,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사무 용도면은 요 펜티엄 G5400 정도면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이나 영화 감상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제 게임 목적의 컴퓨터 오버클럭까지 고려를 하고 i7 8700K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뭐 정품과 뭐 벌크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정품은 말 그대로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이고, 벌크 제품은 직수입을 통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이지만 직수입된 제품은 AS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정식 정품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CPU가 불량이나 고장날 확률은 극히 낮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요 이제 다 다르죠. 뭐 이런 제품들은 쿨러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제품들은 CPU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쭉 내리다 보면은 구성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구성품이 쿨러와 CPU가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밑에 모델은 지금 현재 구성품을 보면은 쿨러가 빠져 있습니다. CPU만 있죠. 이 부분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제 쿨러를 사용할 거라서 굳이 쿨러가 없는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CPU를 골랐으면은 CPU를 꽂을 메인보드가 필요하겠죠. 메인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역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인보드는 CPU의 연관이 가장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CPU 소켓이라고 있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떤 걸 골라야 되냐, 다시 CPU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뭐 AMD 모델부터 뭐 소켓 AM4, 소켓 1151V2 뭐 종류가 많죠. 뭐 여기서 인텔 제품만 보자면은 이제 또 전부 다 1151V2는 아니에요. 쭉 보시면은 뭐 어떤 제품은 그냥 1151인 제품도 있어요. 1150도 있고, 이게 이거는 이제 4세대네요. 이게 세대별로 이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모델의 소켓을 확인해 보면은 1151의 V2 모델입니다. 자, 다시 메인보드로 넘어가서 CPU 소켓에 1151 V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소켓만 가능한,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이 딱 나오죠. 예를 들어 내가 고른 CPU가 1151 V2인데 실수로 메인보드는 1151짜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종류도 보통 요즘 나오는 거의 다 대부분 DDR4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DDR4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고르실 때 이제 케이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메인보드 보시면은 ATX라고 있고 MATX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사이즈인데, ATX 모델은 사이즈가 MATX보다 사이즈가 크죠. 여기 보시면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ATX는 보통 메모리를 4개까지 장착할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듀얼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사무 용도로 슬림 케이스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MATX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케이스까지 고르실 때를 고려하셔서. 다음 메인보드를 이제 봅시다. 제조사를 보시면 에즈락, 아수스, 기가바이트, ECS, MSI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즈락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에즈락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에즈락 모델만 쫙 나왔죠. 여기서 CPU 소켓을 내가 고른 1151V2를 선택합니다. 자, 한 번 더, 저는 폼택터, 그러니까 사이즈를 MATX가 아닌 그냥 일반 ATX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이제 DDR4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품들이 간추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뭐 Z390, 370, 뭐 H370, B360 이렇게 등등등이 있습니다. Z는 오버클럭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H와 B는 일반 비오버클럭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라면 H나 B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Z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인보드도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요 후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390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보시면은 뭐 팀그룹, 뭐 삼성전자, 탐유주 등등등 뭐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삼성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안 하시려면 삼성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PC4,
21300, PC4 19200 DDR4 모델이죠. 두 개의 차이는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21300짜리 모델로 8기가짜리 두 개를 선택해서 16기가로 하겠습니다. 두 개. 지금 세 가지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금액이 약 90만원에 달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장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장 장치는 SSD와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의 저장 장치죠.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체감 속도는 10배 이상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D는 필수가 아니에요. 사무 용도로 사용하시려면은 일반적인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SSD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SSD가 용량을 큰 것을 사려면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SSD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직사각형 모양들이 있죠. 이것들이 일반적인 SSD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2라고 더 작은 SSD가 있습니다. 일반 SSD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SSD도 저는 삼성전자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장 장치인 경우에 고장이 나면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AS는 삼성이 최고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초보 시절에 삼성 하드디스크를 사용했는데 컴퓨터에 자꾸 뭔가 걸린 듯한 잡소음이 나길래 이제 하드디스크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320기가짜리를 사용 중이었는데 마침 집 앞에 삼성 센터도 있고 이제 부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작동은 되는데 소음이 난다고 하니 간단한 확인 작업을 하고 그냥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320짜리 제품이 없으니까 500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좋았죠. 320에서 500짜리 새 걸로 그걸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하드디스크를 설치했는데 잡소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케이스에 딸려있는 쿨러가 오래돼서 잡소음이 났던 것이죠. 그때 느꼈죠. 와, 삼성이 AS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뭐 가성비를 따지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다른 저가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AS를 중요시 여기기에 삼성전자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조사에서 삼성전자를 누르시고, 그러면 삼성전자 SSD를 쭉 나오죠. 저는 조금 빠른 M.2 SSD를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골랐는 부품은 삼성 970 EVO M.2 250기가 모델이고요. 선택을 하고 여기 성능 비교를 좀 해볼게요. 여기 눌러보시고, 여기 눌러보시면은 쭉 밑에 여기 성능이 있죠. 읽는 속도가 초당 3400메가, 즉 1초당 약 3.4기가 정도 되네요. 쓰는 속도는 1초당 약 1.5기가 정도 됩니다. 일반 SSD를 한번 볼까요? 일반 SSD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은 읽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약 550, 초당 550메가고 쓰는 속도는 약 520 정도 나옵니다. 뭐 읽는 속도는 거의 뭐 한 6배 차이 나죠. 쓰는 속도도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M.2 250기가짜리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디스크, 이제 서브용으로 저장용으로 하드디스크를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보통 시게이트 제품이랑 이제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량에 맞게 필요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시게이트 제품 1테라짜리를 고를 거예요. 담기. 왜 시게이트를 또 선택을 했냐? 한 2011년 정도에 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 사업을 이제 시게이트로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이 하드 사업을 접고 SSD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로 시게이트도 AS가 삼성만큼 잘 되어 있으므로 시게이트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ODD. CD롬이죠. 요즘 CD롬을 잘 사용하진 않죠. 예전에 CD롬이 뭐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은 USB 메모리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케이스.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케이스도 종류가 여러가지 많죠. 정말 여러가지가 많죠. 보시면 가격대도 참 다양하고, 뭐 일반적으로 뭐 보통 케이스를 사시면은 미들 사이즈를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보통 미들 사이즈면 웬만한 크기로 사이즈가 충분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고르냐, ATX가 또 적혀있죠. 많이 본 말이죠. 아까 전에 CPU와
메인보드 골랐을 때 이 말이 있었죠. 그 ATX는 말 그대로 큰 사이즈입니다. 뭐 본인 용도는 슬림 케이스를 원하는데 슬림 케이스를 원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TX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메인보드 사이즈를 ATX 선택을 해버리면은 슬림 케이스 호환이 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케이스마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뭐 이유는 뭐 쿨러의 개수나 뭐 쿨러 컨트롤러 뭐 이런 뭐 각종 LED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케이스는 뭐 디자인 영향도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적당한 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케이스도 제조사가 엄청나게 많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쿨러 마스터 제품을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쿨러 마스터 제품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뉴에 있는 쿨러 마스터, 마스터 박스, 라이트 5, RGB 컨트롤러 제품 이 제품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파워가 필요하죠. 필수 장치죠. 말 그대로 파워는 컴퓨터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파워도 제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각기 다 달라요. 뭐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을 드릴 수는 없네요. 뭐 보통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뭐 파워렉스 제품이나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FSP 모델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기에 FSP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제조사의 FSP.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 ATX 파워라고 있죠. 결국에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CPU를 고르시려면 메인보드를 선택해야 되죠. 메인보드를 선택하면서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야죠. 그 다음엔 케이스에 따라 파워도 달라집니다. ATX가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 들어가는 파워고 슬림 케이스라면은 M-ATX 파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 뭐 500, 600, 700 뭐 이렇게 있는데 고사양을 사용하시려면은 최소 600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뭐 적당하게 i3 정도 사용하시려면은 뭐 500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600 모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그래픽 카드가 남았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쿨러가 이제 기본 쿨러가 아닌 사제 쿨러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또 쿨러를 또 골라줍니다. 여기 밑에 쭉 내려다 보면은 쿨러가 있죠. 쿨러 종류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쿨러가 잘만이라고 이제 잘만 제품이 유명했었죠. 하지만 저는 쿨러 제품, 쿨러 마스터 제품을 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인이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좋고 이제 검증이 좀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메뉴에 저는 하이퍼 212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또 여기서 쿨러를 고를 때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죠. 뭘 봐야 되냐?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게 높이고 높이가 163mm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모델이 제가 선택한 케이스와 또 호환이 맞아야겠죠. 쿨러가 너무 크다 보면은 또 케이스가 안 닫히는 이런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골랐던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케이스 규격을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높이를 확인해 보면은 CPU 쿨러 장착이 최대 160mm입니다. 아까 제가 골랐는 이 모델은 163mm였죠. 근데 왜 저는 이걸 선택했냐? 여기 위에 쭉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 하이퍼 212 LED 터보 모델. 저는 이것만 믿고 샀어요. 호환은 가능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가 남았네요. 지금까지 견적을 보면은 현재 약 122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제가 예산은 200을 잡았었죠. 아직 금액이 좀 많이는 약 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를 봅시다. 그래픽 카드 역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뭐 브랜드 종류도 많고 뭐 사양도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지포스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포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역시 CPU처럼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뭐 1060, 1050, 뭐 1070, 2070 등등등 뭐 모델들이 쭉 있죠. 앞에 숫자가 12세대예요. 10세대란 말이에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GTX 960, 950, 뭐 860, 다 앞에 9세대, 8세대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보시면은 단가가 좀 아무래도 좀 높죠. 그나마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래픽 카드 단가가 꽤 높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50, 1060, 1070 뭘 사야 되느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그래픽 카드도 비싸면 비쌀수록 좋습니다. 즉 자기 용도에 맞게 검색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래픽 카드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1050이나 1050 Ti 정도면은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고는 다 작동이 됩니다. 1050 보면은 가격대가 한 15만원 정도 선으로 잡혀 있네요. Ti 제품은 이게 같은 동급이라도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1050 Ti는 제품대가 한 18만원, 19만원대로 약간 형성이 되어 있죠. 1050 Ti는 1050과 1060의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뭐 브랜드들도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 짓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AS가 잘 되어 있는 EMTEC 제품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AS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EMTEC GTX 750 Ti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한 2년 사용했나? 갑자기 이게 무상기간 안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EMTEC 고객센터로 바로 갔죠. 뭐 접수하자마자 뭐 한 5분 정도 기다렸나? 다른 리퍼 제품으로 바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AS가 편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EMTEC을 선택했습니다. 제조사는 EMTEC으로 선택을 하고 저는 1070 Ti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1070 Ti냐? 뭐 제가 봤을 때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1080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되어서 1070 Ti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총 합계 견적이 18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안에 들어왔죠. 굳이 200만원을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나머지 돈은 모니터나 키보드, 헤드셋 같은 곳에 사는 곳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골랐으면 부품을 주문해야겠죠. 현재 최저가가 18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용보다 더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를 했고 택배비를 포함해서 17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품 구매 방법은 부품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네이버 쇼핑이나 옥션, 지마켓, 11번가, 티몬 또는 다나와에 있는 최저 사이트들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저렴한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품이라도 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잘 고르셔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실 수 있고, 또한 부품을 낱개로 주문하다 보면은 배송비가 한 개당 한 2,500원만 잡아도 배송비가 2, 3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검색을 해서 가격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옥션에서 제가 메모리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 메모리를 파는 업체에서 파워도 똑같이 판다면은 가격을 다 따져서 합리적이다 싶으면은 묶음 배송으로 배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컴퓨터를 이제 견적을 짜본 거고, 만약에 최저가 컴퓨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견적을 한번 짜볼게요. CPU는 인텔로 사무 용도니까 G5400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벌크에 쿨러가 포함된 제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메인보드로 넘어가기 전에 소켓을 확인해야겠죠. 소켓 1151V2. 자, 메인보드로 넘어가서 소켓부터 설정을 합니다. 1151V2 선택을 하고 여러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오죠. 저는 최저가 컴퓨터를 견적을 짜기 위한 거니까 그래픽카드는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에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있어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에즈락 모델로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내려봐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그래픽 출력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장형 그래픽카드 있다는 거죠. DDR4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DDR4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굳이 8기가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한 4기가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용량을 4기가로 설정을 하고 삼성 4기가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빼고요. 다음은 저장장치인데 요즘 보면 SSD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굳이 하드디스크랑 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냥 보이시는 대로 삼성 걸로 선택을 하고 그냥 250기가짜리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을 했고 하드디스크는 빼고 ODD도 빼고 다음 케이스. 케이스는 3만원짜리대로 아무거나 한번 하겠습니다. 대양 케이스 제품인 32,000원짜리 이걸로 선택. 파워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브랜드나 저가형 파워를 사용하면은 파워 불량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저도 FSP 모델로 500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견적이 얼마 나올까요? 최저가 3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부품을 고르고 구매하는 것까지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컴퓨터 고르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는 답은 없어요. 다른 전문가분들이 제 거 보시고 왜 굳이 이런 제품을 선택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이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부품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굳이 왜 그걸 사용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정작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족하고 잘 사용하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뭐 컴퓨터 조립하는 거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조립하는 영상을 이미 이전에 올렸어요. 조립하는 영상은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컴퓨터 사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